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좀 미국 소식 그리고 중국 소식 이런 거 있는데 우리하고 또 아주 연관성이 깊으니까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참전용사 관련 발언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미 대선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직후에 참전용사들이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미국의 좌파 성향 시사 매체인 애틀란틱이 지난 3일 익명의 제보자에게 제보를 받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전용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내용이 미국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틀란틱은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참전용사 방문 일정을 보고받고 내가 거기 왜 가야 하나? 패배자들만 가득한 곳인데 라든가 벨로숲 전투에서 전사한 미 해병대 1800명을 호구라고 말하는 등 참전용사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자 미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미국은 잘 알려진 것처럼 참전용사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극도로 중시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기회를 잡은 조 바이든 후보는 내 아들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라크에서 복무했고 그 후유증으로 2015년 사망했다 라면서 트럼프의 발언은 역겹다. 내 아들은 호구가 아니다. 당장 사과하라 라며 맹렬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보다 군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15명의 인사들이 모두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누가 그런 말을 하겠나. 짐승이나 할 소리다 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전용사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 참전용사 674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애틀란틱의 보도는 익명을 인용해 근거 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라며 이는 국가를 분열시키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악랄한 목적이 있다 라며 트럼프는 집권 이후 일관되게 군인을 지지해왔고 퇴역 후에도 보살펴왔다 라며 이번 음모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야, 참 이 좌파들의 공작은 정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없는 말 그냥 지어내고 나중에 누가 했는지 찾아보면 아무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아틀란틱이라는 이 매체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무슨 공장처럼 완전히 그냥 카더라 통신만 이렇게 하고 카더라 통신도 완전히 비꼬아서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하는 그런 언론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미국 사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언론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차 대전 승전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에 가서 그 프랑스의 당시 이제 미 해병대가 1800명이나 벨로숲 전투라는 이 전투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 벨로숲 전투, 여기에서 전사한 해병대들 전부 호구야. 그리고 전승 100주년으로 해서 프랑스 가자. 아, 내가 거기 왜 가야 돼? 그 가면은 전부 다 패배자들만 가득한 곳인데. 그 전사한 사람들 다 패배자 아니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5명의 수행자들 중에 누군가가 그랬다. 근데 익명이다. 라고 애틀랜틱이 보고했는데 그 누군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명에게 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 적 없다 무슨 말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이 정말로 참전 용사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애틀란틱 니들 거짓말하는 매체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처럼 우리를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예우해주는 대통령이 어디 있었냐. 잘 해준다.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오히려 이제 들고 일어나는데 조 바이든 후보의 큰아들이 지금 이제 헌터 바이든 아주 돈 막 여기저기서 끌고 모은 그 헌터 바이든 거기는 차남이고 이 큰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2008년에서 9년까지 이라크전에 참전했다가 그 전쟁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해요. 15년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캐릭터를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조 바이든 후보의 아들은 전쟁에 참전해서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어. 그런데 트럼프의 딸은 어떠냐? 이방카, 어마어마한 슈퍼모델 같은 이제 이렇게 막 대비시켜서 뭔가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 이렇게 좌파들은 하는 짓이 똑같은지. 정말 희한하게도 복사 붙여넣기 어디서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는가 정말 궁금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경 통제를 위해 양강도에 배치되었던 폭풍군단 병력이 국경을 넘어 중국에 잠입한 뒤에 강도짓을 벌인 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이게 나란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양강도 국경지역에서 폭풍군단 병사 1명이 불법으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침투했으며 국경도시의 중국 상점을 약탈한 뒤 복귀했다가 체포됐다고 RFA가 9월 7일 보도했습니다. RFA는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달 17일에 조중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해 파견된 폭풍군단 군인 하나가 야간 근무 시간에 근무 장소를 이탈해 국경을 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이 병사는 몇 시간 후에 다시 북한 쪽으로 넘어오다가 국경경비대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보위부 조사 결과 이 군인은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으로 훈련받은 기술을 이용해 중국에 잠입해 강도짓을 벌인 뒤 돈과 물품을 강탈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왔으며 그의 몸에서는 중국 돈 500위안과 장백산 담배 2보루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는 북한군 10군단의 관할 구역이고 이 지역 국경경비는 국가보위성 산하의 국경경비대가 맡고 있었는데요. 최근 북한은 국경경비대의 기강이 흐트러졌다며 국경봉쇄 강화를 위해 예단급 규모의 폭풍군단 병력을 파견해서 경비를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한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폭풍군단 군인들이 이 지역 지형 지물을 잘 익히고 있는데 이들은 은폐와 은닉 등에 최적화된 자들이라 1km도 안 되는 국경을 넘어 중국을 오고 가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며 앞으로 이런 중국 원정 강도짓은 더 자주 발생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10군단이 지키고 있는 양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강도의 10군단이 못 믿어온 게 아니라 그 10군단의 국경 통제가 못 믿어온 것이 아니라 10군단의 군단장 그리고 그 지부가 지금 현재 북한의 권력을 새로 휘어잡고 있는 이 세력에게 못 믿어서 폭풍군단을 거기에 투입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 해산에서의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폭풍군단이 야간에 국경을 넘어서 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의 상점을 약탈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한 번뿐이었는데 마침 그 한 명이 잡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뭐 특수부대들이니까 지형지물 잘 익히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1km 정도는 신속하게 침투했다가 돌아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국경지역에 있는 중국의 상점이 약탈을 당했으면 아마 이 지역의 중국군 경비 또는 중국 공안의 어떤 그 순찰이 강화될 건데 이게 이제 중국 공안과 또는 중국 국경경비 부대와 만약에 조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총격전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정말 이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폭풍군단 마저도 이 지역에 가서 이제 마적대로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어쨌든 뭐 중국 가서 마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중국과의 어떤 그 맞살도 조금 진행되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편안하지 않은 여러 상황이 진행이 되어야 북한 정권이 점점 더 흔들려서 전복되고 또 지금 이미 전복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그 새로운 정권조차도 이제 인민의 지지를 받아야 내가 생존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인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개방을 하게 되죠. 북한 이제 진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만 정신 바짝 차리면 됩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중국이 오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며 사태 종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청정지역이 됐다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입국자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9월 8일 시진핑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표창 대회를 열고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코로나와의 전쟁 승리를 대대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날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에게 중국 최고의 훈장인 공화국 훈장을 수여하고 유공자들에게 공로에 맞는 여러 표창장들을 수여했는데요. 중국은 시진핑의 리더십이 이번 난국 극복을 이끌었다라며 대대적인 선전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22일째 확진자가 제로라면서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중국 내 코로나 환자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중국의 종식 선언에 대해 코로나 정보를 정치적으로 조작하거나 증거를 왜곡하면 결국 불행한 결과는 자업자득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22일째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한 기간 동안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중국인 5명이 우리나라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 10일 우한발 국내 입국을 허용하고 일주일 후부터 바이러스가 급격한 재확산 상황을 맞은 것을 놓고 이번 재확산 사태가 중국발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하여튼 거짓말 천국이에요. 지난 이 8월, 7월 계속 제가 이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지만, 중국의 여러 증언에 따르면, 베이징에만 78개 이 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 감염자 이렇게 하는 데이터를 보면 그 한 개 병원의 감염자만 가지고 발표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곱하기 78이다. 그래서 중국이 발표한 그 몇 명이다. 이게 그동안 전부 다 왜곡된 숫자였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22일 동안 중국 전체 15억 인구에 코로나 발병자가 한 명도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지십니까? 지금도 SNS를 보면 아파트 전체가 감금돼 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 정문을 철문으로 용접해서 막아놨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갇혀 있으니까 패닉 돼가지고 정신이 지금 조금 이상이 와가지고 멍하니 배회하고 이런 상황이 돼 있다. 라는 그런 SNS 게시물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데 지금 중국이 감염자가 하나도 없다. 22일 동안.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 중에 공항에서 검역을 했더니 5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비행기에서 감염됐을까요? 그런데 이게 또 잠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최대 2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2의 팬데믹 해서 정말 하루에 200명 이상, 지금은 이제 100명대로 이렇게 며칠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난 8월 15일 날 있었던 집회 때문이 아니고 그 며칠 전에 8월 10일 날 우한발 입국자의 이 제한을 풀었던 그것 때문에 지금 확 퍼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중국이 10억 전체 인민 중에서 22일 동안 확진자 하나도 없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한국 온 사람 5명이 확진이냐? 무슨 검사를 했길래? 그냥 질문만 했냐? 참 말이 안 되는 이런 바로 그냥 거짓말 탄로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중국, 정말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